새엄물산 손주 생일날 좋아하던 간식을 하나 먹은 아이는 얼굴이 갑자기 파래지며 캑캑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애 살려만 주면 강남에 빌딩 하나 드릴게요. 그때까지 가정부라고 무시당하던 오연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몇 번의 처치 끝에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젤리가 튀어나왔고 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배를 감싸주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여기 아파. 아이 엄마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애를 살리랬지. 아프게 만들랬어요? 아이 아빠까지 거들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아줌마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재벌 회장은 낮게 아들 부부에게 경고했습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애를 살리랬지. 아프게 만들랬어요? 박혜란의 목소리가 생일잔치장 한가운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곳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울음과 숨이 돌아온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자리였죠. 색색의 풍선은 천장 아래에서 아직 흔들리고 있었고 촛불이 꺼진 케이크에서는 달콤한 크림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에는 조금 전 장민우의 목에서 튀어나온 젤리 조각이 끈적한 자국을 남긴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연정은 그 젤리 조각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아이의 작은 몸을 붙잡았던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민우의 등을 세우고 몸을 받친 뒤 숨기를 막은 것을 빼내려고 힘을 실었던 그 짧은 시간이 연정에게는 한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뒤에야 연정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란의 말이 날아왔습니다. 민우는 엄마 품에 안긴 채 배와 옆구리 사이를 조그만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며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목에서는 아직 거친 소리가 섞여 나왔고 아이의 얼굴에는 방금 지나간 공포의 붉은 빛이 남아 있었죠. 혜란은 아이의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어디가 아파? 민우야.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 그 목소리에는 아이가 다시 잘못될까봐 확인하려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여기 아파라고 다시 말하자 혜란의 눈길이 아이의 배에서 연정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려달라며 붙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혜란은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은 채 연정을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방금 어떻게 누른 거예요? 애가 이렇게 아프다잖아요. 연정은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목에 걸린 것을 빼내려면 순간적으로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숨이 돌아왔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란의 눈매가 굳었습니다. 숨만 쉬면 다예요? 애가 아프다잖아요.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맞아요? 옆에 있던 주방 직원 김순자는 손에 쥐고 있던 물수건을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생일 초대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두 걸음씩 물러났고 누군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 화면은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축하 노래가 울리던 자리에 아이의 가쁜 숨소리와 혜란의 떨리는 말끝만 남았습니다. 연정은 민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엄마 품에 매달려 있었지만 아까처럼 목을 움켜쥐거나 숨을 찾지 못해 허우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연정은 그 사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이미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아까는 급해서 그랬어요. 우리의 숨만 쉬게 해달라고 했죠. 그렇다고 애 몸을 이렇게 세게 누르면 어떡해요? 혹시 갈비뼈라도 다치면 뱃속에 뭐라도 잘못되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그때 장성훈이 아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훈은 민우의 등을 살피듯 손을 뻗었다가 아이가 놀라 몸을 움츠리자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셔츠 목둘레에는 땀이 번져 있었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 강남에 빌딩 하나 드리겠다고 외치던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와 민망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혜란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 눈빛도 점점 연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 여사님, 아무리 급해도 아이 몸입니다. 너무 세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연정은 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분 전 그의 손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흔들리던 장면이 아직 선명했습니다. 살려만 달라며 돈이든 건물이든 다 주겠다며 목소리마저 뒤집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정은 그 손자국이 남은 팔을 다른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부사장님, 민우 도련님은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애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운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방 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혜란이 울며 쏟아낸 말은 공포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성운의 말은 한 번 걸러 나온 말이었어요. 그 말은 연정의 손을 구조한 손이 아니라 문제를 만든 손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우리의 몸에 손을 댔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가정부 일이랑 사람 몸 만지는 일이 같아요? 그 말에 연정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가 숨을 찾은 뒤에야 겨우 풀렸던 손가락이 다시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연정은 눈앞의 사람들에게 응급처치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방금 아이를 살린 손이 왜 죄인처럼 세워져야 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장병철은 아들 장준호의 어깨를 잡고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른들 사이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젤리 조각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조금 전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며 민우를 눕히려 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연정에게만 모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엄마 이제 숨 쉬어져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연정에게는 다행스러운 확인이었지만 혜란은 그 말보다 아이의 손이 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에만 매달렸습니다. 혜란은 아이를 안은 팔을 늦추지 않은 채 다시 연정을 노려보았습니다. 숨 쉬는 건 당연히 그래야죠. 애를 살린다고 애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면 그게 제대로 한 거예요? 그 순간 연회장 뒤편에 서 있던 장병호 회장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낮게 울렸고 그 소리에 가까운 친척들부터 차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먼저 민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아직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처럼 막힌 숨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회장은 바닥의 젤리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조각 하나가 방금 이 집안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연정을 보았습니다. 연정은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서 있었고 손등에는 민우를 붙잡으며 생긴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 손등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혜란은 아직도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민우가 아프다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애 몸을 그렇게 세게 누르면. 그때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안에 작은 숨소리까지 누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우 애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게냐? 혜란의 입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성운도 아이 곁에 앉은 자세 그대로 굳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던 사람들은 풍선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젤리 조각을 한 번 더 내려다본 뒤 민우를 안고 있는 며느리와 그 옆에 선 아들을 천천히 번갈아 보았습니다. 낮은 숨이 그의 가슴에서 한 번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아프다고 말하는 게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혜란의 손이 민우의 배 위에서 멈췄습니다. 연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금까지 죄인처럼 서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 처음으로 자신을 향하지 않는 회장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뒤 연회장 안에는 케이크의 단내와 식은 음식 냄새만 어색하게 떠 있었습니다. 혜란은 민우를 품에 안은 채 움직이지 못했고 성우는 아이 곁에 앉은 자세 그대로 회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던 친척들은 풍선 아래에 굳어 선 채 서로의 숨소리까지 조심하고 있었죠. 병호는 혜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의 말끝에는 평소 회의실에서 사람들을 조용히 눌러 세우던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민우가 지금 배가 아프다고 했지. 그래, 아플 수 있다. 방금 목에 걸린 걸 빼내려고 몸에 힘이 들어갔으니 아이 몸이 놀랐을 게다. 하지만 그 아픔은 살아있는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아픔이다. 혜란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이의 배 위에 올려둔 손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손가락 끝이 아이 옷자락을 불안하게 만지고 있었어요. 민우는 엄마 품 안에서 가쁜 숨을 쉬며 회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아까처럼 숨을 찾아 허우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병호는 바닥에 떨어진 젤리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목에 걸려있던 동안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었다. 그때 너는 아이 이름만 부르며 주저앉아 있었고 성훈이는 빌딩이니 뭐니 소리치며 저 사람 팔을 붙잡았다. 성훈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시 들린 사람처럼 그는 연정의 팔 쪽을 잠깐 보았습니다. 연정은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서 있었고 팔목 아래에는 성훈이 잡아 흔든 자국이 흐리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너무 놀라서 그랬습니다. 혜란이도 민우가 아프다고 하니까. 놀라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느냐. 병호가 성훈의 말을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성훈의 어깨가 작게 굳었고 혜란은 아이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장병철도 아들 준호의 어깨에 얹은 손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병호는 성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의 눈빛이라기보다 회사의 중한 자리를 맡기려던 사람을 다시 살피는 눈빛에 가까웠어요. 성훈아, 내 아내가 저 말을 할 때 내가 말렸어야 했다. 아이를 살린 사람에게 책임부터 묻는 말이 나오면 내가 먼저 막았어야 해. 그런데 너는 내 댁과 같은 눈으로 오여사를 봤다. 성우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훈의 시선이 연정에게 닿았다가 곧바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성훈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 자신이 정말로 연정을 아이를 살린 사람으로 보지 않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으로 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요. 혜란은 민우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아이가 아프다니까. 아이를 걱정하는 말과 사람을 물어뜯는 말은 다르다. 병호의 말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혜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팔이 조금 느슨해지자 민우는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 소리에 연정이 반사적으로 아이 쪽을 보았고 병호도 아이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듯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회장 부인 이정숙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숙은 잔치 내내 손님들 사이에서 조용히 웃으며 앉아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얼굴빛이 전혀 달랐습니다. 정숙은 민우의 뺨을 손등으로 살짝 만진 뒤 연정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 여사, 아이 숨이 돌아왔을 때 내가 고맙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연정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연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허리를 조금 숙였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오히려 정숙의 얼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병호는 다시 성운을 향해 섰습니다. 길에 사람이 쓰러져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누군가 도와주면 고맙다고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 내 집에서 보니 알겠구나. 사람들이 왜 보고도 못 본 척하는지. 연회장 안의 공기가 더 낮아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친척들도 숨을 삼킨 듯 조용했습니다. 촬영을 맡았던 젊은 직원은 카메라를 가슴 앞으로 내린 채 렌즈 뚜껑도 닫지 못하고 서 있었고, 주방 쪽에서는 김순자가 젖은 물수건을 두 손에 쥔 채 눈길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면 흠부터 잡고 살려놓으면 책임부터 묻고, 고맙다는 말보다 혹시 다쳤느냐, 누가 책임질 거냐부터 따지는 사람들 때문이야. 그런 사람들 앞에서 누가 선뜻 손을 내밀겠느냐. 혜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이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달랐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민우의 어깨만 토닥였습니다. 민우는 어른들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방 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느낀 듯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성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민우부터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더 해야 한다. 병호는 성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났다. 회사도 결국 사람을 맞는 자리다. 직원들의 생활이 있고, 거래처의 사정이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발이 있다. 사람을 살린 손에도 책임부터 묻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볼 리 없다. 성운의 턱이 굳었습니다. 평소라면 곧장 반박했을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손주를 안고 있는 혜란도, 바닥의 젤리 조각도, 연정의 붉어진 손등도 성운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친척들 앞에서 아들을 오래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은 누구도 못 들은 척할 수 없을 만큼 또렷했어요. 오늘부로 내 후계 절차는 전부 멈춘다. 혜란의 눈이 커졌고 성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장병철은 형님하고 작게 불렀지만 병호는 동생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임태식이 뒤편에서 조용히 다가와 병호의 옆에 섰습니다. 태식은 상황을 묻지도 않고 회장의 입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자세를 낮췄습니다. 임 실장. 예, 회장님. 내일 아침 이사회 일정부터 다시 잡으시오. 성운이 승계 관련 절차는 전부 보류하고 외부 평가와 내부 감사를 먼저 진행하시오. 오늘 이 집에서 본 일을 회사 일과 떼어볼 수 없소. 태식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성우는 그제야 다급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닙니다. 민우 일로 모두 예민해져서. 성훈아. 병호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은 고함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예민해서 나온 말이 사람의 바닥일 때가 있다. 오늘 내가 본 것은 실수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보는 방식이다. 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란도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잔치의 중심이었던 부부가 이제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연정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숙은 연정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보더니 김순자에게 새 물수건을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고 정숙은 그것을 연정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손부터 닦아요. 아이 붙잡느라 힘들었겠어요. 연정은 물수건을 받아들고도 바로 손을 닦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손끝에 닿자 그제야 연정의 굳은 손가락이 조금 풀렸습니다. 연정은 낮게 말했습니다. 민우 도련님이 숨을 쉬어서 다행입니다. 그 말에는 자기 공을 말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았다는 사실만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병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멀리서 구급대원의 발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열었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연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풍선 몇 개가 그 바람에 흔들렸고 촛불이 꺼진 케이크 위에 설탕 장식이 작은 소리를 내며 접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민우는 들것에 옮겨질 준비를 했고 헤라는 아이 곁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훈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병호의 시선이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성훈은 잠시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정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 여사. 연정은 물수건을 쥔 채 회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오. 민우병원 검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 여사께 제대로 말하겠소. 연정은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축하 노래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에 젤리 조각과 식어버린 케이크, 그리고 회장의 한마디가 그 자리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생일 잔치장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은 풍선 장식도 아니었고 아이의 케이크도 아니었습니다. 성훈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 믿고 있던 후계자의 자리였습니다. 시간은 30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병호의 대저택은 낮부터 분주했습니다. 넓은 현관 앞에는 검은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대문 안쪽 정원에는 흰 천을 씌운 테이블과 아이 키만 한 풍선 기둥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꽃장식 냄새와 따뜻한 음식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고 집안 깊은 곳에서는 촬영 장비를 옮기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민우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거실과 이어진 큰 연회장은 아이 생일 잔치라기보다 작은 호텔 행사장처럼 꾸며져 있었죠. 벽 한쪽에는 민우의 사진을 크게 뽑은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색색의 마카롱과 과일 컵 캐릭터 모양 젤리 손바닥만 한 쿠키들이 층층이 놓였습니다. 케이크는 어른들이 함께 들어야 할 만큼 컸고 케이크 위에는 민우가 좋아한다는 자동차 장식과 금빛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장식 사이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인 사람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헤라는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꽃병 위치와 사진 촬영 각도를 번갈아 보며 손끝으로 공기를 자르듯 지시했습니다. 저 풍선은 조금 왼쪽으로 빼주세요. 사진에 문틀이 걸리면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케이크 앞 접시는 금색으로 바꾸세요. 흰 접시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헤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리려 애쓰는 듯 했지만 말끝마다 사람을 세워놓는 힘이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친척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촬영팀 직원들은 카메라 위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민우는 자기 키보다 높은 풍선 옆에서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놀고 있었지만 헤란의 눈은 아이보다 카메라 렌즈와 손님들 옷차림을 더 자주 훑었습니다. 연정은 주방과 연회장을 오가며 음료잔을 채우고 간식 접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검은 앞치마 끈은 허리 뒤에서 단정히 묶여 있었고 손에는 물기 마른 행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막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려 할 때 헤란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오 여사님, 그 접시는 거기 아니에요. 아이들 손 닿는 쪽에는 포크를 두지 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정은 접시를 든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예, 사모님. 바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너무 차갑지 않게 해주세요. 어른들 오셨을 때 물 한 잔도 제대로 준비 안 됐다는 말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연정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란이 한 번 더 테이블 위를 훑는 동안 연정의 손은 빈잔과 물병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연정이 움직일 때마다
앞치마 끝이 종아리 옆을 스쳤고 쟁반 위 얼음이 잔 속에서 작게 부딪혔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아주 익숙한 일손이었지만 그 익숙함 안에는 여러 번 삼킨 말들이 조용히 눌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손님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임원 몇 명과 친척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며 민우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쪽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내밀자 성우는 손님들을 향한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민우야, 잠깐만. 할아버지 친구분들 오시면 인사 예쁘게 해야지. 아이는 장난감을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이미 간식 테이블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자동차 바퀴를 굴리다 멈췄고 민우는 케이크 옆에 놓인 반짝이는 젤리 접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연회장 끝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다가올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맞이했지만 혜란이 너무 자주 연정을 부르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면 찻잔을 내려놓는 손길이 잠시 늦어졌습니다. 병호는 창가 쪽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답게 그의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오고 누가 빠지는지는 놓치지 않는 눈빛이었죠. 연정이 주방 쪽으로 돌아가려 할 때 성훈이 손님들에게 연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 여사가 오래 일해서 손이 빠릅니다. 이런 집안 행사는 웬만하면 저분이 다 맞춰요. 말만 들으면 칭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오래 함께한 사람을 향한 따뜻함보다 잘 길든 도구를 소개하는 듯한 가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정은 그 말을 들은 듯 말 듯 쟁반을 품에 안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손님 한 명이 그래도 오래 계신 분이면 식구나 다름없겠네요 라고 웃자 성우는 웃음기를 유지한 채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일은 오래 하셨죠. 그래도 집안일은 집안일입니다. 그 말이 지나간 뒤 연정의 걸음이 잠깐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주방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순자가 찜기 뚜껑을 열고 있었고 김이 하얗게 올라와 천장 조명 아래로 퍼졌습니다. 순자는 연정이 들어오자 눈짓으로 연회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또 불렀어요? 연정은 물병을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으니까요. 순자는 대답 대신 국자 손잡이를 조금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쇠가 스테인리스 냄비에 닿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연정은 그 소리에 괜히 웃음을 더 키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은 아이 생일이었고 연정은 행사 끝까지 빈틈없이 버티는 쪽을 택한 얼굴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혜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 여사님, 민우 손 닦일 물티슈 어디 있어요? 사진 찍기 전에 손부터 깨끗해야 해요. 연정은 물티슈와 작은 수건을 챙겨 나갔습니다. 민우는 케이크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발끝을 까딱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자동차 장난감이 들려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초콜릿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연정이 무릎을 낮추어 아이 손을 닦아주자 민우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젤리 먹어도 돼요? 연정은 아이의 손가락 사이를 닦아주며 젤리 접시 쪽을 보았습니다. 과일 모양 젤리는 색이 곱고 말랑해 보였지만 아이 입에는 조금 큰 조각도 섞여 있었습니다. 연정은 접시 쪽으로 손을 뻗어 큰 조각 몇 개를 골라내려 했습니다. 그때 혜란이 다가왔습니다. 오 여사님, 지금 뭐 하세요? 그거 수입 젤리예요. 모양 흐트러지면 사진이 안 예뻐요. 연정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사모님, 조각이 조금 큰 게 있어서요. 아이가 급하게 먹으면. 민우는 그런 거 잘 먹어요. 오늘은 손님들 앞이니까 접시 모양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혜란은 그렇게 말하며 젤리 접시를 케이크 옆 중앙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접시 아래 놓인 유리 받침이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지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우의 눈은 그 소리를 따라 반짝였고 아이는 젤리 접시를 더 가까이 바라보았습니다. 연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큰 조각을 다시 확인하려던 손을 거두자 헤라는 곧바로 촬영팀을 불렀습니다. 이제 촛불 붙일게요. 다들 민우 쪽으로 모여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가운데로 오세요. 병호와 정숙이 케이크 뒤쪽으로 천천히 섰고 성우는 민우 의자 옆에서 어깨를 펴고 섰습니다. 헤라는 아이의 옷깃을 손끝으로 바로잡고 머리카락을 살짝 눌러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간식 냄새와 촛불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자꾸만 젤리 접시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우야, 카메라 봐야지. 헤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잠깐 카메라를 보았지만 금세 케이크 옆에 알록달록한 젤리로 눈을 돌렸습니다. 촛불이 하나둘 붙자 연회장 조명이 조금 낮아졌고 사람들의 얼굴 위로 따뜻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시작되자 손님들은 박자를 맞춰 박수를 쳤습니다. 연정은 사람들 뒤편에 서서 빈 접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몇 번이고 젤리 접시로 돌아갔습니다. 접시 가장자리에는 아직 큰 조각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민우의 작은 손은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그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우는 촛불을 향해 볼을 부풀렸고 불꽃은 한 번 흔들린 뒤 연기 냄새를 남기며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손이 케이크 옆 젤리 접시로 뻗어갔습니다. 연정은 반사적으로 한 발을 내디뎠지만 헤란이 손님에게 인사하며 몸을 돌리는 바람에 연정의 길이 잠시 막혔습니다. 민우는 과일 모양 젤리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말랑한 젤리는 아이의 손바닥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연정의 시선이 그 젤리 끝에 멈췄고 연회장에는 아직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정은 사람들 뒤편에서 한 발을 내디딘 자세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손님들이 케이크 앞으로 몰리며 박수 소리를 키우자 그녀의 작은 움직임은 풍선과 꽃장식 사이에 금세 묻혔습니다. 민우가 젤리를 쥔 손을 입가로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헤라는 카메라 쪽을 향해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민우야 웃어야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연정은 다시 주방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행사 중에 주인집 며느리의 말을 끊고 아이 간식에 손을 대는 일은 그 집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행주가 손끝에 닿았고 그녀는 젖은 손가락을 그 행주에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밖에서는 생일 축하 박수가 이어졌고 주방 안에서는 찜기에서 올라온 김이 하얗게 퍼지며 천장 조명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연정은 49살이었습니다. 지금은 태원물산 회장댁 입주 가정부로 일했지만 젊은 시절의 그녀는 구급차 안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2시에 울리는 출동벨, 비오는 골목에서 미끄러지는 들것바퀴, 술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응급실 앞 공기, 그런 것들이 연정의 몸에는 아직도 남아 있었죠. 전화벨이 길게 울리면 그녀의 어깨가 먼저 반응했고 누군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면 그녀의 눈은 습관처럼 그 사람의 목과 가슴을 살폈습니다. 응급구조사 일은 말처럼 멋진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보람도 있었지만 한밤중에 사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취객에게 욕을 듣고 보호자에게 멱살을 잡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허리와 어깨는 조금씩 무거워졌고 밤낮이 뒤집힌 생활은 몸속 깊은 곳까지 피로를 쌓아놓았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연정은 빙판길에서 환자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그날 이후 오래 서 있으면 허리 아래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일을 그만둘 때 주변 사람들은 아깝다고 했습니다. 손이 빠르고 판단이 침착하니 현장에 남아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급날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연정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늘 얇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만으로는 자기 생활을 붙잡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자리가 지금의 회장댁 일이었습니다. 입주 가정부라는 말은 처음엔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먹고 자며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생활을 맞춰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래도 급여가 좋았고 숙식이 해결됐습니다. 연정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일자리를 고르는 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깨끗한 말보다 매달 나가는 돈이 더 정확하게 사람을 밀어붙였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 연정은 대저택의 넓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낮에도 유리알을 반짝였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은 하나같이 값이 나가 보였고 그 물건들을 닦는 사람의 손은 값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오래 걸리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그녀에게 맡겨진 일은 청소와 식사 준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차를 내고 회장 부부의 약시간을 챙기고 생일과 제사와 집안 모임의 동선을 맞추는 일까지 모두 연정의 손을 거쳤습니다. 연정은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이 빠르다는 말, 눈치가 있다는 말, 오래 두고 쓰기 편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상하게도 칭찬처럼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말이라기보다 집안 물건 하나를 평가하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손님 앞에서 오 여사님이 알아서 잘해요라고 말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접시 각도 하나로 연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성우는 오 여사가 오래 일해서 편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누가 식구나 다름없냐고 물으면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연정은 그 선을 넘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자리를 잘 알고 있었고 월급을 받는 만큼 맡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돈을 받고 일한다는 것과 사람 취급을 덜 받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차이를 말로 꺼낼 자리는 없었고 그녀는 그 차이를 매번 물잔 닦는 손과 닫힌 주방문 사이에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그나마 민우는 연정을 어렵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처럼 말을 고르지 않았고 부르면 와야 하는 사람이라는 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간식을 찾을 때도 연정 아줌마 하고 부른 뒤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나누어 주겠다고 작은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연정은 아이가 내민 과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도련님 드세요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민우의 웃음은 이 큰 집에서 가장 계산이 덜 섞인 소리였어요. 주방 문틈 사이로 다시 연회장이 보였습니다. 헤라는 손님들에게 케이크를 나누어 줄 순서를 설명하고 있었고 성우는 병호의 옆에 서서 들어오는 친척들에게 반듯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파 쪽에서 민우를 바라보다가 연정 쪽을 잠깐 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연정은 정숙과 눈을 마주치기 전에 쟁반 위 빈 컵들을 가지런히 세웠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오 여사, 허리 괜찮아요? 오늘 너무 많이 불려다니네. 연정은 쟁반 손잡이를 잡은 채 짧게 웃었습니다. 행사날은 원래 그렇죠. 그래도 아까 젤리는 좀 커 보이던데 애들 먹을 건 잘라주는 게 낫지 않나? 순자의 말에 연정의 눈길이 다시 연회장 쪽으로 갔습니다. 민우는 케이크 앞에서 작은 포크를 들고 있었고 젤리 접시는 여전히 아이 손 가까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정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그녀가 쟁반을 내려놓고 주방문을 나서려는 순간 헤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오 여사님, 아이들 컵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주스는 빨대 꽂아서 주세요. 손님들 기다리세요. 연정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는 아이들 컵이 놓인 쟁반이 있었고 연회장 쪽에는 젤리 접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게 민우 쪽을 바라본 뒤 먼저 쟁반을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녀의 판단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늘 주인집의 지시였으니까요. 플라스틱 빨대가 컵 뚜껑을 뚫는 소리가 작게 이어졌습니다. 연정은 하나씩 빨대를 꽂으며 손끝의 힘을 조절했습니다. 예전 구급차 안에서 주사기 포장을 뜯던 손, 환자의 숨을 살피던 손, 보호자의 울음 속에서도 들것을 잡고 버티던 손이 이제는 아이들 주스 컵을 가지런히 맞추고 있었습니다. 연정은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 먹고 마시는 일을 챙기는 손은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손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때로는 무거운 들것보다 더 오래 어깨에 남았습니다. 연정이 주스 쟁반을 들고 다시 연회장으로 나갔을 때 민우는 이미 젤리 하나를 입에 넣은 뒤였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장난스럽게 웃는 듯 했지만 곧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연정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쟁반 위 컵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고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쟁반 위 컵들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연정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젤리를 입에 넣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작은 손은 목 언저리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장난을 치는 줄 안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혜란도 카메라 쪽을 보며 민우야, 그런 표정 말고 예쁘게 웃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입은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목을 감싼 손가락만 자꾸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붉은 기가 빠르게 올라오자 케이크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웃음이 하나둘 끊겼습니다. 촛불 냄새와 크림 냄새가 남아있는 공기 속에서 아이의 숨이 막히는 듯한 짧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우야? 혜란이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의자에서 내려오려는 듯 발을 허둥거렸고 작은 구두 끝이 의자 다리에 부딪혀 딱딱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정은 쟁반을 가까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컵 안에 주스가 출렁이며 빨대 끝에 노란 물방울을 맺었습니다. 그때 친척들 사이에서 장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장병호 회장의 막내 동생 장병철의 늦둥이 막내 아들이었고 14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준호는 잔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른들 앞에서 학교 안전교육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도 배우고 자동제 세동기 쓰는 법도 영상으로 본다고 말하자 병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하게 웃었죠. 우리 준호가 이런 건 나보다 낫습니다.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별걸 다 배워요. 그 말에 친척들은 대견하다는 듯 웃었고 준호는 귓바퀴가 살짝 붉어진 채도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지금 이 순간 준호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비켜주세요. 심폐소생술 해야 돼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민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이를 바닥에 눕히려는 손길이었습니다. 혜라는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한 채 옆으로 비켜섰고 병철은 아들을 말리기보다 오히려 사람들 틈을 벌렸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배웠다잖아요. 일단 애 말대로 해봐요. 그 말이 떨어지자 몇몇 어른들이 급히 테이블을 뒤로 밀었습니다. 접시가 흔들리고 케이크 칼이 은쟁반 위에서 미끄러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눕혀지기 싫은 듯 몸을 움츠렸지만 목에 걸린 것을 뱉지도 삼키지도 못한 채 얼굴빛만 더 짙게 변해갔습니다. 연정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쟁반을 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심장이 아닙니다. 목에 걸린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수없이 외쳤던 말투였어요. 주변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순간 사람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낮고 단단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혜란이 연정을 돌아보는 눈길은 아이를 맡길 사람을 찾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혜란은 민우 앞을 가로막듯 몸을 세웠습니다. 아주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지금 애가 쓰러지려 하잖아요. 연정은 아이의 목과 입술을 보았습니다. 민우는 말을 하지 못했고 기침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입술 끝은 조금씩 파래지고 있었어요. 연정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지금은 눕히면 안 됩니다. 목에 걸린 걸 빼야 합니다. 손대지 마세요. 우리 애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 민우의 눈이 더 커졌고 아이의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성우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며 119를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자꾸 겹쳤습니다. 주소요? 한남동 아니 회장님 댁 대문 앞에 경비가 있어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전화기 너머의 안내 음성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잔치장의 혼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도로가 밀려 도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지자 혜란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의 어깨를 흔들려 했고 연정은 그 손을 막으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병원은 창가 쪽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도 놀란 기색이 지나갔지만 그는 아직 상황을 읽으려는 사람처럼 아이와 주변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숙은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일어섰고 순자는 주방문 앞에서 물수건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는 자신 있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배웠다고 말하던 아이였지만 민우의 얼굴빛이 변하자 준호의 손끝이 허공에서 길을 잃은 듯 떨렸습니다. 병철도 이제야 아들을 뒤로 당기려 했습니다. 연정은 준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배운 대로 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얕은 지식을 믿으면서 실제로 사람 숨을 살펴본 연정의 말을 가정부라는 이유로 막아선 어른들이었습니다. 연정은 그 생각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명보다 시간이 먼저였습니다. 민우의 몸이 의자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성훈이 급히 아이를 받쳐 안았지만 민우의 팔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케이크 앞에서 반짝이던 자동차 장식과 금빛초는 그대로였고 아이의 생일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의 입술은 이제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정은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부사장님, 아이를 세워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성훈이 연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있었고 그 공포 아래에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란은 민우를 붙잡은 채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무나 못 만져요. 의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연정은 말을 삼켰습니다. 응급구조사였다는 말,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봤다는 말, 지금은 그 어떤 설명보다 늦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더 푸르게 변했고 숨을 찾으려는 작은 몸짓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 순간 성훈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계속 안내 목소리가 들렸지만 성훈은 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민우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연정은 다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연정에게 꽂혔습니다. 케이크 위의 금빛 장식은 조명 아래서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은 더 이상 축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작은 숨이 점점 사라지는 자리에서 연정의 손은 아이 쪽으로 뻗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정의 손이 민우 쪽으로 뻗자 성훈이 먼저 팔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몸은 성훈의 팔 안에서 점점 무거워졌고 아이의 작은 손은 목 근처를 더듬다 힘없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오 여사,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연정은 성훈의 팔 너머로 민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입술 끝에 푸른 빛이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지만 시선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연정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눕히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빼내야 합니다. 헤라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몸짓처럼 보였지만 그 팔은 아이의 숨길을 살피려는 손마저 막고 있었습니다. 손톱에 칠한 연한 분홍색 매니큐어가 아이의 흰 셔츠 위에서 부자연스럽게 떨렸습니다. 안 돼요. 의사도 아닌 사람이 우리 애한테 손 떼는 거 안 됩니다. 사모님, 지금은 병원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헤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119와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이 상태를 묻는 안내가 이어졌지만 잔치장 안에 떠도는 비명과 발소리 사이로 그 목소리는 멀게 들렸습니다. 성우는 연정을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연정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아직도 이 집 부엌과 세탁실을 오가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 간식 접시를 나르던 사람이 지금 자기 아들의 몸에 손을 대겠다고 나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가정부 주제에 응급처치를 한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 주방문 앞에 서 있던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잡고 있던 민우의 팔을 슬그머니 놓았고 병철은 아들의 어깨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조금 전 학교에서 배웠다며 앞에 나섰던 준호는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배운 대로 움직이려 했던 일보다 어른들이 지금 누구의 손을 막고 있는지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정은 성훈의 말을 듣고도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숨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은 아주 짧게 성훈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지려는 기색보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짧은 물음이 스쳐갔습니다. 부사장님, 지금은 제 직업을 보실 때가 아닙니다. 아이 숨을 보셔야 합니다. 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훈계합니까? 그때 민우의 몸이 성훈의 팔 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옆으로 기울자 헤란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감싸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엄마 봐. 민우야, 눈 떠. 제발 엄마 좀 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가슴은 힘겹게 움직이는 듯 하다가 멈췄고 목에서는 막힌 숨이 긁히는 듯한 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두꺼운 카펫은 사람들의 발소리를 삼켰고 그 덕분에 아이의 숨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119와 통화하던 친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막혀서 조금 걸린답니다. 계속 상태 보면서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헤란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핏기가 빠졌습니다. 고급 원피스 자락이 카펫 위로 퍼졌고 목걸이 끝이 아이의 어깨에 닿아 작게 흔들렸습니다. 헤라는 접시 모양도 사진 구도도 손님들 시선도 더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 얼굴만 붙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병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는 길을 저절로 비켜주었습니다. 병호는 먼저 손주를 보았고 다음으로 성훈과 헤란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두려움은 지나갔지만 그 두려움은 말을 흐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성훈아.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어깨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아이 죽어가는 판에 아직도 사람을 가르느냐.
성우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병호의 시선이 혜란에게 옮겨갔습니다. 세아가 지금 민우를 살릴 수 있는 손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느냐. 혜란은 민우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가 아이의 얼굴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숨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본 순간 혜란의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정을 막아서던 손이 허공에서 길을 잃은 듯 떨렸고 그녀는 반걸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오 여사님. 성운도 그제야 연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막으려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자기 몸이 먼저 무너질 것 같은 손이었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민우만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강남에 빌딩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든 드리겠습니다. 성운의 말끝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돈을 말하는 목소리조차 갈라졌습니다. 혜란도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의 화장은 눈물과 땀에 번져 있었고 입술은 여러 번 열렸다 닫혔습니다.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민우만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의 숨만. 몇 분 전 아무나 못 만진다고 막아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숨이 끊어질 듯하자 혜란의 목소리는 체면도 말투도 모두 잃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급한 순간에도 사람을 대하는 법을 돈과 위치로 배운 사람이었고 그 습관은 절박함 속에서도 빌딩이라는 말로 튀어나왔습니다. 연정은 성운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팔을 놓으셔야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운은 그제야 손을 풀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어진 자리에 연정의 피부가 붉게 눌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지만 연정은 자기 팔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턱과 가슴 쪽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병호는 성운과 혜란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연정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연정을 집안일을 맡은 사람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가 닿아 있었습니다. 오 여사. 연정은 회장을 보았습니다. 잘못돼도 탓하지 않겠소. 이 자리의 책임은 내가 지겠소. 부디 우리 손주 숨만 돌려주시오. 그 말에 연정의 얼굴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말들은 대부분 지시였고 재촉이었고 조용히 물러서라는 뜻을 품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병호의 말은 부탁이었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연정은 짧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련님을 세워주세요.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준호 도련님도 뒤로 가 계세요. 준호는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병철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고 준호는 그 품 안에서도 민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혜란은 민우를 놓지 못해 머뭇거렸지만 정숙이 다가와 며느리의 팔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세아가 오 여사가 하게 둬라. 혜란은 아이를 놓는 순간 손이 비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버티다가 결국 민우의 어깨에서 손을 뗐습니다. 성우는 아이를 조심히 세우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아 허둥댔고 연정은 성운의 팔을 살짝 밀어내며 아이의 몸을 자기 쪽으로 받았습니다. 민우의 몸은 작고 뜨거웠습니다. 아이의 셔츠에서는 달콤한 크림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났고 연정의 손바닥에는 아이의 가쁜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연정은 아이의 발 위치를 바로잡고 자기 몸을 아이 뒤에 붙였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풍선이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 멀리 현관 쪽에서 경비원이 뛰어오는 발소리까지 모두 한 겹 뒤로 물러난 듯 했습니다. 연정의 눈에는 민우의 작은 몸과 막힌 숨길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민우 도련님, 조금만 버티세요. 연정의 두 손이 아이의 몸 앞쪽으로 정확히 모였습니다.
헤라는 양손을 입가에 대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성우는 한 걸음 뒤에서 숨을 멈춘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병호는 지팡이도 없이 서서 자기 손주와 오 여사의 손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연정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첫 압박이 들어가자 민우의 작은 몸이 연정의 팔 안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구두 끝이 카펫 위를 스치며 짧은 소리를 냈고 헤라는 그 소리에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정숙의 손에 막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케이크 위에 남은 초 연기 냄새와 아이 셔츠에 묻은 크림 냄새가 뒤섞인 채 연회장 안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연정은 아이의 몸을 더 단단히 받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민우의 얼굴과 목 쪽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의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제대로 된 기침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작은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연정은 숨을 한 번 짧게 들이마신 뒤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압박이 이어지자 헤란이 낮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입가를 가린 채 떨렸고 성우는 한 발 앞으로 나오려다 병호의 시선을 보고 발을 멈췄습니다. 병호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연정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지시가 아니라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민우 도련님, 조금만 더요. 연정의 목소리는 아이의 귀에 닿을 만큼 낮았습니다. 아이가 알아들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은 주변 어른들의 숨까지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병철의 품 안에서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민우를 눕히려 했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였고 병철도 아들의 어깨를 감싼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우의 몸 안쪽에서 답답하게 걸린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연정의 팔에 더 강한 힘이 들어갔고 그녀의 앞치마끈이 허리 옆에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헤라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아이의 입만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자기 손을 맞잡았다가 풀었고 손바닥에 맺힌 땀이 조명 아래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작은 젤리 조각이 민우의 입에서 튀어나와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작은 소리만큼 크게 들린 것은 없었습니다. 젤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한 번 튕기자 민우의 목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가슴을 크게 들썩이며 공기를 들이마셨고 곧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그 울음소리에 헤란의 다리가 풀리듯 몸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이 옆에서 헤란의 팔을 붙잡지 않았다면 헤란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가 곧 민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연정은 먼저 아이의 숨과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아직 바로 눕히지 마세요. 숨을 봐야 합니다. 연정의 말에 성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 연정을 막아서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말을 거스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우는 울면서도 숨을 쉬고 있었고 입술 끝에 푸른 빛은 아주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연회장 벽과 천장을 타고 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축하 노래가 울리던 자리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누구에게도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정숙은 눈가에 올라온 물기를 손수건으로 조용히 눌렀습니다. 병호는 젤리 조각이 떨어진 바닥을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조각 하나가 자기 손주의 목을 막았고 지금 그 옆에는 아이를 살린 연정의 손이 있었습니다. 병호는 그 사실을 눈으로 새기듯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봐. 헤라는 아이 앞으로 다가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연정은 민우가 숨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아이를 헤란에게 넘겼습니다. 헤라는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민우의 머리와 등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등에서는 땀 냄새와 달콤한 간식 냄새가 섞여났고 혜란의 손은 그 작은 등을 놓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구급대원의 안내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귀에 대고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끝은 자꾸 흔들렸고 그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숨 쉽니다. 젤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예, 아직 병원 가겠습니다. 연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팔과 어깨에 힘이 빠지자 허리 아래가 묵직하게 당겨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옆선을 살짝 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몸의 통증이 뒤늦게 올라왔지만 연정의 눈은 계속 민우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울다가 기침을 몇 번 했고 그때마다 혜란은 아이의 등을 너무 세게 두드리려 했습니다. 연정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지금은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는지 보셔야 합니다. 혜란은 연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아직 고맙다는 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혜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란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현관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고 구급대원들이 장비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연회장 안으로 밀려들자 풍선 몇 개가 천장 아래에서 흔들렸습니다. 구급대원은 아이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고 연정은 아이가 젤리를 먹은 뒤 말을 못하고 목을 부여잡았으며 하인리 처치 뒤 젤리가 나왔다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연정을 한번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처치가 빨랐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확인은 받아야 합니다. 그 말에 병호의 눈가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들은 뒤에야 연정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아직 그 입가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응급처치를 하느냐던 말, 의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던 말, 그 말들은 젤리 조각처럼 바닥에 떨어져 보이지 않았지만 연회장 안에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구급대원의 손길을 받으며 조금씩 울음을 줄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혜란은 아이의 손등에 자기 얼굴을 가까이 댄 채 숨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아파. 아이의 손이 배와 옆구리 사이로 갔습니다. 혜란의 손도 따라서 그곳에 닿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확인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혜란의 얼굴은 그 순간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아이의 배에서 연정의 손으로, 연정의 손에서 다시 아이의 배로 옮겨갔습니다. 연정은 그 시선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의 숨을 붙잡기 위해 움직였던 자신의 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사람들 앞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몸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방금 어떻게 누른 거예요? 그 말에 구급대원의 손도 잠시 멈췄습니다. 성우는 혜란 쪽을 보았고 병호의 얼굴에서는 남아있던 안도의 빛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연회장 안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잦아든 자리에서 더 차가운 말이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손이 민우의 배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혜란의 말끝은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었고 연정은 아이를 살핀 구급대원의 표정을 먼저 보았습니다. 민우는 엄마 품 안에서 지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작은 손은 배와 옆구리 사이에 얹혀 있었지만 아이의 입술 끝에 남아있던 푸른빛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치 과정에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은 그렇게 말하며 민우의 호흡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란의 시선이 연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아이를 살려달라며 떨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아이가 아프다는 말 하나에 날이 선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를 살리랬지. 아프게 만들랬어요? 성우는 혜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 몸이라 너무 세게 한 것 아니냐며 낮게 말을 보탰고 그 순간 연회장 안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는 젤리 조각이 남아 있었고 케이크 옆에는 아직 자르지 못한 과일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게 된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를 살린 손이 다시 의심받고 있었죠. 병호의 낮은 목소리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한마디에 혜란의 손이 멈췄고 사람 살린 손에 책임부터 묻는 집안이라면 누가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손을 내밀겠느냐는 말에 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호는 그 자리에서 성운의 후계 절차를 전부 멈추라고 했고 임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곧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혜란은 아이 손을 놓지 못한 채 따라 나섰고 성운도 병호의 시선을 한번 확인한 뒤 급히 뒤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늦은 오후에 찬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왔고 천장 아래 떠있던 풍선 몇 개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손님들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다시 케이크를 자르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촬영팀은 렌즈 뚜껑을 닫은 뒤 조용히 장비를 접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음과 박수 소리로 가득하던 연회장에는 식은 음식 냄새와 꺼진 촛불 냄새만 남았습니다. 연정은 바닥에 남은 젤리 조각을 휴지로 집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조각은 손끝에 달라붙을 만큼 끈적했습니다. 순자가 급히 다가와 그건 제가 치울게요라고 말했지만 연정은 고개를 저으며 휴지를 접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 여사, 오늘은 그만하세요. 이건 우리가 정리하게 둬요. 연정은 손에 쥔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은 뒤에야 정숙을 보았습니다. 민우 도련님 병원 결과만 괜찮으면 됩니다.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이 목 안에서 서로 걸린 사람처럼 정숙은 한동안 연정의 손등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받치느라 붉게 눌린 자국이 손등에 남아 있었고 따뜻한 물수건이 그 위에 올라가자 연정의 굳은 손가락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는 큰 이상 없이 안정을 찾았고 배와 옆구리 통증은 처치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통증이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병호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말없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파 팔걸이를 잡은 채 눈을 감았고 주방 쪽에서는 순자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집안은 전날과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은 닫혀 있었고 복도 한쪽에는 바람이 빠진 풍선 몇 개와 접힌 테이블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크가 있던 자리에는 흰 천만 덮여 있었고 집안은 다시 조용했지만 어제의 소라는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성운과 혜란은 민우를 데리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병원에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민우는 거실 끝에 서 있던 연정을 보자 작은 손을 들었습니다. 아줌마. 연정은 아이 앞으로 다가가 몸을 낮췄습니다. 도련님, 이제 숨 쉬는 건 괜찮으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젤리 천천히 먹으래요. 그 말에 혜란의 손이 아이 어깨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혜란은 민우를 정숙에게 맡긴 뒤 연정 앞에 섰습니다. 전날처럼 화려하게 꾸민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은 어두웠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오 여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헤라는 손가락을 맞잡은 채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무서웠다는 말로 덮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신 분께 제가 제일 먼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건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람을 잘못 대했기 때문입니다. 성훈도 옆에 섰습니다. 넥타이는 단정히 매여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전날의 자신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아내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고맙다고 했어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는 빌딩까지 말해놓고 아이가 살아나자마자 다시 제 체면부터 챙겼습니다. 연정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정숙의 손을 잡은 채 연정 쪽을 보고 있었고 병호는 한쪽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연정은 한참 뒤에야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민우 도련님이 무사하니 그걸로 됐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안이 더 조용해졌을 때 병호는 연정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에는 오래된 책 냄새와 나무 가구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남동 언덕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병호는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성훈이가 어제 한 말, 내가 그냥 흘려듣지 않겠소. 강남 빌딩이든 그에 맞는 성이든 내가 책임지고 마련하겠소. 연정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병호의 눈이 조용히 연정을 향했습니다. 다만 아이 숨값을 건물값으로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연정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저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정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 여사, 우리가 성훈이와 민우 애미한테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하겠어요. 연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다시 나올까봐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겁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일할 수는 있지만 사람 살린 손을 의심받는 집에서는 더 일할 수 없습니다. 병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서재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봉투를 연정 쪽으로 밀지 않고 자기 앞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잡지 않겠소. 오 여사 마음이 이 집에서 떠났다면 내가 붙잡을 자격은 없소. 대신 다른 자리를 하나 권하고 싶소. 연정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아이를 살린 대가로 자리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가가 아니요. 추천이요. 병호는 책상 옆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원백화점 본점 VIP 라운지 매니저 자리가 비어 있어. 손님을 살피는 눈, 자리를 읽는 힘,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 오 여사가 이 집에서 해온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었소. 내가 할 일은 그걸 본대로 말해주는 것뿐이요. 연정은 서류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대저택 대문 너머로 차들이 지나가고 오후 햇빛이 길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해온 일을 경력으로 봐주는 자리라면 면접은 보겠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정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대저택 현관을 나섰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보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그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정숙의 손을 잡고 현관 안쪽에 서 있다가 연정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줌마, 또 와요. 연정은 아이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젤리는 꼭 천천히 드세요. 아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현관에 퍼졌습니다. 연정은 돌아서서 대문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강남 빌딩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손이 해온 일과 자기 이름이 다시 제대로 불릴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이해 안 갈 때가 많으시죠?
특히 길에서,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도 아프고 이해도 안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쓰면서 조금이나마 알겠더군요. 좋은 일을 해놓고도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금처럼 각박한 사회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이 부모 입장이라면 또는 조부모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